아니 그냥 한밤중에 동네 마트 좀 다녀왔을 뿐인데 동네 갱단 전체가 갑자기 얼어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K-패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당시 그를 지켜보던 현지 갱단원 입장에서 보면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보였을까요? 뭐랄까, 자신감 넘치는 그 걸음걸이, 주위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태도, 보통 담대한 게 아니라고. 이건 뭔가 엄청난 거물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왜,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이 습관 때문이었어요. 밤늦게 그것도 번쩍이는 시계란 먹거리를 하고 주변은 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멕시코의 어떤 동네에서는 이건 거의 뭐 나를 공격해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갱단이 오히려 그 대담함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아저씨가 무심결에 장착하고 있던 이 보이지 않는 방어막, 이른바 K-패치라는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K-패치라는 거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먼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단단한 물리적, 역사적 기반, 그러니까 일종의 하드웨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산성이라는 곳인데요. 전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50번 싸워서 딱 한 번 졌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한 번의 패배마저도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 반란 때문이었다는 거죠. 뭐 침입자를 가두는 킬박스 구조부터 땅굴 파는 것까지 막아내는 설계까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이라는 하드웨어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이죠. 도시의 방어가 꼭 성벽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의 한강 폭, 무려 1.2km에 달합니다. 런던 템스강의 거의 5배요, 5배. 이 거대한 강 자체가 유사시에는 도시를 지키는 거대한 자연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의 지리적 환경 역시 한국이라는 하드웨어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기술력을 보면요. 미국조차 아니, 쟤네는 저기 왜 벌써 있어?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핵잠수함에나 들어갈 법한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성능의 미사일을 뚝딱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건 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른바 준비된 하드웨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튼튼한 하드웨어가 깔려 있는데 그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코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게 무려 600년 전의 대화라는 겁니다. 조선 세종 때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한 젊은이가 서로 누군지로 모르고 나눈 대화인데요. 말투 같고 요즘 SNS에서 쓰는 것 같죠? 이렇게 격식 차리지 않는 소통 방식,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눈치 문화. 이게 바로 한국 사회라는 소프트웨어의 아주 오래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와, 이 타임라인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집단 행동력을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실화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인데도 우리라는 그 의식 하나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단 30분 만에 병원으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는 정말 쿨하게 저희 공성전 뛰러 가야겠어요 이러고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특한 운영체제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아주 재밌고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한 버그, 그러니까 글리치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실래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원래는 그냥 편하게 서서 가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어떻죠? 맞습니다. 일종의 이속 버프를 받는 공간으로 쓰이죠. 오른쪽은 서서 가고 왼쪽은 걸어가는 길. 이건 뭐 거의 법으로 정해진 수준입니다. 모든 걸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해내려는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아주 재미있는 글리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진짜 공감하는 분들 많을 텐데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런 글리치는 계속됩니다. 넷플릭스 프로필 사진만 봐도 그 집안 서열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굳이 여동생 프로필을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바꿔놓는 장난 같은 거요. 끈끈하면서도 맨날 티격태격하는 한국적인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소소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오류죠. 효율과 컴팩트함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글리치입니다. 키보드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보드 다이어트인데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키를 하나씩 막 없애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암호 해독기 수준의 물건이 탄생했습니다. 어떻게든 공간을 아끼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욕구가 빚어낸 아주 유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탄단한 하드웨어와 독특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재미있는 글리치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마주했던 그 미스터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풀어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K-패치는 무슨 대단한 물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마음에 설치되는 일종의 정신적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밤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과 기대. 이게 바로 K-패치의 본질인 거죠. 이제 맨 처음 그 아저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용감하거나 무모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15년 동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K-패치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무심코 실행했던 것뿐이에요. 그가 보여준 그 태평함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패치를 설치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패치가 설치된 채로 다른 환경에 놓인다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